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하락하면서 빅테크 이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러셀 2000 지수 많이 올랐고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에너지 금융주 강세 보였고 빅테크 내에서는 좀 테슬라가 6%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작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5일 연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초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늘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오늘 플러스가 나면 연간 상승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라 이 고비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주도주는 뭐가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은 2차 전지, 화장품, 초전도체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 구도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라갔고, 근데 잘 보면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과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빅테크는 엇갈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2.4% 정도 올라갔다. 이거는 빅테크가 눌려도 다른 종목들이 고르게 상승했다라는 의미라서 구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동기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예상은 마이너스 0.3% 정도 수준이었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가 나왔거든요. 항목별로 좀 보니까 가구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 서비스 등등 식료품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았는데 건축 자재라든가 잡화점, 자동차 관련된 품목들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매 판매가 소비 둔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1월 소매 판매거든요. 1월은 연말에 쇼핑을 적극적으로 한 다음 달이라 원래 좀 줄어드는 경향성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또 날씨, 1월이 가장 추울 때라서 날씨 변화도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둔화 쪽보다는 일시적인 현상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만 어쨌든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국채 금리 빠지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로까지는 아직 해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DP 나오가 내려가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3%에 거의 붙어 있는 수준이라서 연간 미국의 GDP는 그 아직까지는 뭐 플러스 그것도 넉넉한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쪽보다는 소비가 조금 둔화돼서 뭐 인플레이션이 좀 둔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살리는 정도, 예, 그 정도 재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코멘트들을 좀 정리해 보면 UBS에서는 이번 CPI는 아직 큰 변수는 아니다. 이제 물론 이외 지표들을 더 모니터링하면서 수정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CPI 하나 가지고 뭐 금리나 경제 전망을 바꿀 정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CPI가 세게 나오면서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옵션 시장에서 금리를 오히려 올릴지도 모른다. 이게 뭐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심지어 이런 친구들도 등장을 했다. 뭐 이런 어떤 기사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달리오 베시라는 사람은 국채 금리가 뭐 일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작년 고점을 넘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CPI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분석하는 곳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이제 아트오건이 원래 1월은 계절적 변수가 많은 달이다. 연말에 쇼핑 직후고 추위 등 좀 변수가 있어서 1월에 또 유난히 미국에서 강추위, 뭐 폭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라 경기 둔화로 해석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특징적인 뉴스를 하나 좀 꼽아보면 오늘 그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하고 메타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블론이 또 제기가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그 HSBC에 의하면 빅세븐은 이전에 어떤 IT 버블 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은 뭐 그때 당시 3년간 5배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4배 정도 올라갔는데 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일단 비슷하죠. 근데 당시 PE 기준으로 보면 40배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27배 정도라서 그때 같은 어떤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와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라서 좀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취지의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올해 설령 빅테크가 주춤하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업종으로 확대가 되면서 증시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늘 미증시 마감된 걸 보면 뭐 아마존도 빠지고 메타도 알파벳 특히 이제 알파벳이 많이 빠졌죠. 알파벳이 뭐 경쟁사가 이제 구글 검색 엔진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AI 검색 엔진 개발한다는 소식이 이제 알파벳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다른 업종이 올라가면서 커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이제 공장을 이전한다라는 그러면 아마 이제 세금 문제가 조금 부담 덜하는 건가 이런 해석 하나.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지분을 20.5%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분을 추가 매입한 건 아니고 실제 지분은 이제 13% 정도인데 스톡 옵션을 풀로 행사한다라는 전제로 예, 그런 전제로 20.5%까지 이제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정도 같아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25% 지분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근데 어쨌든 머스크 지분이 늘어난 것 같은 어떤 기사 여기 이제 본사 이전 기사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도 지금은 많이 올라간 것보다 가격 부담이 덜한 쪽, 그러니까 빠져서 또는 눌려서 가격 부담이 덜한 쪽으로 매수가 좀 넘어가는 이제 흐름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JP 모건이 52주 신고가, 에너지주들도 강세, 이게 이제 금융과 에너지주들이 강했고, 러셀 2000 지수도 연중 최고치,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에 찍었던 고점까지 거의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 빅테크 이외의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 업종별 수급 동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 움직임 보면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코스닥 쪽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코스닥은 뭐 최근에 올라왔으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전기전자는 이틀 동안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만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위클리 만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위클리 옵션.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 상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 때문에 이제 좀 지수가 왜곡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런 희생도 됐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근데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 이틀 동안 매도. 근데 운수장비 이거 자동차 쪽인데 외국인들이 그냥 꾸준하게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이게 이제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는 게 인터넷,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뭐 하이브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 들어가거든요. NC소프트도 서비스에 들어가고 이런 종목은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4일 중에서 3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증권업종 수급이 따박따박 개인들 매도에 외국인 기관 매수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구도, 업종별 수급 구도도 제가 오늘은 뭐 이제 그저 한 장 자체가 페이지 자체가 한정되기 때문에 4개 업종밖에 못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매일 이런 거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간 주말 때마다 코스닥 코스피 업종별 이런 누적되는 수급 동향을 좀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면 어떤 종목이 제일 세게 들어왔지 이런 것들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종목들을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주요 업종별 동향을 보면 금융 업종인데 이 금융은 코스피의 뭐 증권 이런 은행 이런 금융이 아니라 에코프로를 금융주로 봅니다. 금융 업종으로 늡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일반 전기전자로 넣고 보는데 금융 업종이 어제 좀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쭉 올라오다가 약간 횡보, 제약은 좀 흘러내리고, 엔터 오락문화가 이제 엔터인데 엔터도 올라가다 살짝 정체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눌린 애, 다음에 이제 강했던 애, 아니면 빠졌던 애 이런 구도가 돼 있어서 이런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테슬라가 이제 급등하면서 저쪽으로 단기적으로 힘이 쏠리는지 그 경우에 반대 시소가 그러니까 보통 2차 전지 하나가 축이고 반대쪽 축에 반도체와 제약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는 자동차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되고 그러니까 반대 시소가 뭐가 되지 그걸 왜 보냐면 2차 전지가 주춤할 때 또 그쪽이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소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1월 19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코스피 매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약간의 매도가 나왔죠. 오늘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연간 보합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올라왔어 라고 하고서 좀 숨고르기로 갈 거냐 밀어붙이면서 뭐 900원저리까지 한번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냐 코스닥 중요한 어떤 이제 고비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회복세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제약 같은 어떤 시소 게임이 어떤 구도가 되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 어제 강했던 건 2차 전지, 화장품, 인터넷, 게임 등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그대로 고정돼서 가는지 이게 제가 자꾸 매일 이걸 하는 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하다 보면 3일 연달아 얘네들은 세네 그러면 이제 그게 확률적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가장 강한 이제 시가총액 상당히 7개 기술주들,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외에 어떤 지수들을 갖다가 비교를 한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동안에는 미국 경기가 좋아서 증시가 강한 게 아니라 그냥 AI가 좋아서 증시가 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경기가 나쁘지 않고 AI도 좋다, 이런 구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7개의 강세 종목들, 근데 7개도 아니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엔비디아,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AI를 축으로 한 종목들만 강세를 보였었으니까. 근데 이 구도에서 예를 들어서 러셀 2000이 강하든가 아니면 뭐 에너지 금융주들도 이제 계속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좀 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지지 않으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라가는 증시가 아니라 그냥 AI 재료에 그냥 자금만 쏠려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미국 증시 구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좀 나오면서 이제 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끌어주는 그런 구도가 되는지, 요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와야 우리 증시에도 좀 유리한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